안녕하세요, 여러분. 존니 대표입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또 게스트로 모셨는데요. 이분은 그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고요. 한국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그 얘기를 계속 이제 풀어나가겠지만 그 경제 독립, 특히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베트남 여성들을 금융 지식을 쌓게 하고 또 경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요. 또 부수적으로 우리 봉화 마을 어떻게 재건하는지 그게 굉장히 흥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도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패밀리 캠프를 몇 달 전에 가서 했는데 너무 제가 오늘 감동을 받은 스토리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얘기들을 풀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하고 이렇게 같이 인터뷰 나가고 너무 설레고 너무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거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온 루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한 13년 정도 됐고요. 저는 서울대에서 석사를 했고 연대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베트남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꿈은 한국을 모범적인 다문화 나라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저기 박사학위 전공을 내가 그걸 몰랐네요. 전공을 뭐 하셨어요? 저 전공은 한국어 교육입니다. 한국어 교육. 네, 베트남인 네. 대상으로 한국어를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도 그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나요? 예, 지금 한국 대학에서 베트남 한국 대학, 한국 외국어 대학. 예, 한국에 있는 대학. 한국에 있는 대학. 네, 여기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 한 몇 명 정도 돼요? 현재 그 외교부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 25만 명 정도 25만 명. 됩니다. 이제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연령층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한 30대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루이엔을 처음 만난 게 어떻게 만났죠? 기억하세요? 예, 네. 저는 대표님의 책을 봤는데 책이 너무 좋아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대표님하고 직접 만나서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았죠. 그리고 드디어 제가 서비스 센터 근무하시는데 서비스 센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왜 대표님을 만나고 싶은지에 대한 편지를 썼고 제 이력서도 보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보내놓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한 30분 있다가 전화 오더라고요. 오라고 하셨는데 너무 그때도 굉장히 추운 날씨였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뵙고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꼭 즉시 실행이 되든 안 되든 좀 맞아요. 시도를 해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베트남어로 제 책을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책은 읽으면서 굉장히 나한테 내가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도 읽으면서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읽기가 너무 아쉬워서 좀 번역해가지고 베트남 친구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읽기 전에는 일단 경제 독립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금융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강의하면서 그리고 통역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많이 버는 거 아니지만 생활에 넉넉하게 좀 벌었습니다. 네. 근데 2019년부터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때는 그 마이너스 통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왜 이랬을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고 열심히 일했고 왜 이랬을까? 좀 고민하다가 저는 고민이 있으면 서점에 가거든요. 서점에 가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돈의 속성을 보면서 일단은 경제 독립이 하려면 돈 일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돈 일하게 하려면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그전에는 주식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도박이다. 그래서 멀리 해야 되는 그런 투자 항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주식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주식 투자를 통해서 경제 독립을 이루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책 통해서 할 수 있는 책? 예, 책을 통해서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책도 보고 그다음에 좀 공부도 하고 사실은 저는 이 책 보기 전에 주식 투자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는 책도 네, 봤습니다. 네, 박영옥 회장님도 맞아요. 직접 만나 뵙고 맞아요. 같이 공부를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가가지고 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금융 주식을 쌓아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그 매일인가요? 네, 아침 네. 아침마다 네.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저희가 그 경제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조금씩만 공부를 하자. 그래서 2020년부터 아침마다 책을 통해서 30분씩 한국어로 된 책을 통해서 30분씩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빠짐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빠짐없이 30분씩 공부도 하고 책 번역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아침마다 그런 한국에 이주해 온 베트남 여성들을 위해서 이제 금융 공부를 같이 하고 그런 게 온라인이니까 가능하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그 봉화마을에서 그 우리 패밀리 캠프 할 때 네. 그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던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금융 교육을 하고 패밀리 캠프를 하게 되면 저도 굉장히 그 감명을 받는 게 다 대부분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좋은 피드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베트남 그 참가하신 베트남 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오게 된 것도 뭔가 좀 꿈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와가지고 잘 살아가지고 가족한테도 도움을 주고 아이들한테도 잘 교육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제가 접근한 베트남 사람들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 생활이 어려워서 좀 갈등도 많이 생기고 좀 특히 시댁하고 좀 그런 갈등이 그렇죠. 많았는데 예.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 상담이라든지 어디 가서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계속 베트남 친구들한테 계속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주인 의식 가지고 해야 된다. 남편 탓 시댁 탓 우리 가족 탓 말고 지금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자. 근데 공부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책 하루에 한 장만 읽자. 처음에는 저는 책 한 장만 읽어도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제보다 책 한 장만 키가 커지면 한 365일이면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작은 거지만 그게 꾸준히 한다는 건 무지무지한 파워거든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독립해야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가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야 남을 도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아이고 좀 굉장히 해왔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근데 그 숫자는 어때요? 계속 늘어나요? 아니면 중간에 재미없다고 빠질 수도 있는데 중간에 재미없다고 빠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같이 3년 동안 해온 친구들도 많습니다. 내가 그때 예. 봤었죠. 네, 그래서 그 열정적인 그 베트남 여성들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또 그런 그 의지가 굉장히 높은 거에 대해서 너무 제가 오히려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감명을 받은 게 더 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한국 여성들 또 한국의 패밀리를 위해서 패밀리 캠프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봉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베트남의 그 선조가 고려시대 때 한국에 와서 정착을 했다고 그래요. 그 마을이 봉화라고 그러죠? 사실은 그 처음에 오셨을 때는 북한 쪽에 그래, 고려시대 북쪽으로 때, 고려시대 때 왔습니다. 예.
근데 후손들이 내려와가지고 봉화에서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 봉화 마을을 만나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월 달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꿈은 베트남 이주 여성들이 경제 독립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한국 사회에 짐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힘이 되는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지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지원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케이. 2020년 그런 코로나 터지고 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책 보자. 책 보고 공부를 하고 하루에 책 한 장만 봐도 좋다. 그래야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상한 거죠.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경제 독립을 이루어가지고 베트남 마을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7층 건물로 1층에는 교육, 그다음에 뭐 마트, 베트남 마트, 뭐 베트남 식당, 뭐 금융센터, 그리고 건강 힐링센터 여러 가지 7개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7가지 덕행을 쌓으면서 저희가 3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상상하면서 올해 2월 달에 그 상상 속에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것들을 가지고 봉화 마을을 만나가지고 그대로 거기 가서 좀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지난번에 대표님하고 했던 거는 나중에 경제학교를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님 모시고 그런 캠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봉화 마을을 나중에 잘 사는 그런 평화롭고 잘 사는 그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로 만들고 싶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봉화 마을이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바람에 제일 먼저 없어질 수 있는 곳이 봉화라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봉화 마을에 가서 그때 이제 패밀리 캠프를 하면서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연 환경이라다 이런 게.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루엔 씨가 하려고 하는 게 그 옛날 선조가 봉화 마을에 정착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있나요? 예, 지금 유적지가 그 이름이 뭐예요? 성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리 왕조의 리 왕조 그러니까 이시로 쓰나요? 네, 이시로 쓰나요? 네. 그래서 화산 이시 그래서 북쪽 화산 이시. 네, 화산 이시. 지금도 화산 이시 살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봉화 마을이 그 베트남의 그 이제 그런 역사적인 흔적이 남아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이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가장 빨리 소멸될 수 있는 그 고장인데요. 그거를 이제 루이엔 씨가 베트남 마을을 만들고 싶은 그런 거죠.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예, 네. 예, 맞습니다. 그 사실은 한 13세기 때 베트남 그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베트남 왕조 이 왕조 중에 이용상이라는 왕자가 그 내란 때문에 자기가 그 밖으로 나가다가 도망간 거군요. 도망가다가 그다음에 그냥 동해로 가다가 계속 가다가 정착하는 데가 고려였어요. 근데 베트남에서 왕자였는데 굉장히 훌륭한 왕자였거든요. 능력도 있고 와가지고 몽골 군이 침략했을 때 나서서 좀 한 2번 정도 전쟁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럼 몽골군이었나요? 그래서 고려 그때 고종왕으로부터 화산 지역에 화산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래서 화산 이시의 시조가 된 거죠. 시조 돼가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자기 아들이 안동 부사로 와서 좀 관료 생활을 하고 안동. 네, 네. 경상도 안동. 나중에 안동에서 좀 임기가 끝나고 봉화 쪽으로. 근데 봉화가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곳이구나. 우리 조상님이 굉장히 좋은 곳을 선택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희가 봉화 마을을 만나서 첫 번째는 그 군수님께서 그쪽 인구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가서 노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가서 유적지 보니까 우리 조상이 굉장히 훌륭했다.
충효당이라는 그 유적지가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한 충과 부모를 위한 효 굉장히 훌륭한 그런 덕행이잖아요. 그런 정신이죠. 네, 그런 정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어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용상 왕자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생활했었을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렵겠지.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왕자였는데 이렇게 초라하겠지.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자기 능력을 잘 개발해가지고 한국도 돕고 그 은혜를 갚고 굉장히 훌륭한 그런 정신들을 저희가 이어받아야 되겠다. 지금 베트남 이주 여성들은 베트남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니면 자기가 뭔가 꿈을 찾기 위해서 한국에 왔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이용상 왕자님하고 그 환경이 다르기는 하지만 차원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비슷한 타국에 거죠. 나가서 좀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베트남 조상님들의 남겨주신 유적지 그리고 그 정신을 좀 유지해가지고 발휘해서 좀 좋은 동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하나의 한국 정부에 대한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봉화 마을이 소멸되지 않고 그렇지. 좀 발전할 수 있게 만들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봉화 마을을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금융 교육과 그 아이들의 인성 교육 그리고 맞아요. 외국어 교육이에요. 그래서 돈을 제대로 좀 관리를 하고 그 돈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돈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돈이 저절로 그렇지. 오게 하는 그리고 도 경제 있고요. 독립을 해야 되는 거. 돈이 있어야 네.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자기가 꿈도 좀 크게 꿀 수 있게 맞아요. 되고 꿈을 크게 자기 꿔야지. 나름대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애국심도 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너무 좋네.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봉화 마을에서는 이제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나요? 네, 그분들도 많이 환영해 주셔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정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굉장히 왜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저희 꿈은 뭐냐면 그 베트남 마을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한국과 베트남 간의 교류, 그런 관계 맞아요. 속에 좀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민은 이제 베트남에서 왔지만 이제 2세, 3세들이 이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금융 쪽의 교육을 통해서 많은 그 인재들이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고 또 경제 독립을 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이 금융 쪽에 경쟁력이 있게 되는데 굉장히 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저는 베트남 펀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베트남에 가서 여러 이제 기업들을 방문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 한 20년 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베트남 펀드를 만들었고요. 이제 미래에 베트남의 그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와서 이제 다문화 단일 민족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생활력이 있고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면도 많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화 마을에 특별히 제가 가보고도 깜짝 놀랐고 그리고 봉화 마을에 그 무슨 그 센터가 있잖아요. 문화센터인가? 네. 너무 잘 지었더라고요. 네. 청소년 미래 환경센터. 근데 너무 시설이 좋아서 이게 잘 되겠다. 자꾸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하고 또 패밀리 캠프도 다시 한번 거기 가서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그 학교가 조금 더 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학교를 만들고 싶으세요? 네, 저는 지금 베트남 아이들 대상으로 일단은 나중에 국제학교를 만들 생각입니다. 근데 국제학교가 되려면 베트남 학생들 대상으로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몸은 자유롭게, 자연과 함께 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건강한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고요. 그다음에 머리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요즘은 뭐 외워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AI 맞아. 발달도 외워서 되는 게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머리를
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중요하죠. 있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TREES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같이 한국 교수님하고 같이 좀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머리가 좋은 머리를 가지고 뭐 할까? 그래서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 돈을 어떻게 일하게 하고 내가 돈의 주인으로서 좀 그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금융 교육도 하게 됩니다. 저희 애들이 지금 끝내는 고2예요.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국가대표가 저번에 만났는데 한국의 국가대표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국가대표. 아, 베트남 국가대표예요? 한국이 아니고? 네. 그래서 자기가 베트남을 월드컵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국적이 베트남이에요? 아들이? 네, 베트남.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 애들하고 경제 교육을 하면서 나중에 다른 가정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좋은 교육했으면 영향을 좋겠다. 끼치는 거죠.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됐는데 너희가 축구 선수가 되려면 돈을 일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편하게 축구 선수를 할 수 있는 거지. 돈을 관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축구 선수 하게 되면 잘못하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축구 선수가 된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기본적인 거 너무 많이 교육시키지 않을 거고 가장 중요한 거. 구정수 같은 거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네. 근데 거기는 학원은 없더라고요. 예, 학원이 없어요. 애들이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어 교육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 그 언어를 잘하면 어디 가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머리를 가지고 창의적인 머리를 가지고 금융 교육과 언어 교육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 교육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중요하지.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친구를 사랑할 줄 알고 가족을 사랑할 줄 알고 나라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나중에 인류도 사랑할 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인데 자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마음 공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몸 공부, 그다음 머리 공부, 마음 공부를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할 겁니다. 아이고 꿈이 엄청나게 크시네요. 근데 잘 될 그렇게 거라고 봐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학교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좀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있으면 봉화마을을 이주해가지고 그걸로 이사를 가시죠. 예. 그래서 평일날 온라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네, 오프라인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세 가지를 좀 오프라인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주말 교실 그다음에는 나중에 뭐 방과 후 교실, 그다음에 뭐 시범적으로 수업을 하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도 이제 봉화마을에 특별히 인연이 있는 게 제가 몇 년 전에 거기에 있는 대한학교 간 적이 있어요. 그 학교 이름은 내일학교라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학생 수가 11명인가 12명이었는데 선생님이 11명, 12명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저는 그 학교가 감명이 깊었는데 그런 학교가 나는 많이 생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봉화마을에도 이 베트남 학교라고 그러지만 베트남 사람들만 위한 건 아니고 그죠? 네, 한국 아이도 맞습니다.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국 아이도 거기 들어가서 영어도 배우고 베트남어도 배우고 또 한국어도 배우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어도 이제 앞으로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가 될 거거든요. 인구가 많잖아요. 네, 1억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베트남 경제가 더 좋아진다고 하면 또 베트남어도 굉장히 중요한 그 언어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성 있는 교육을 시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이게 한국의 미래에 이렇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양한 경제생활, 그다음에 금융생활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또한 또 다른 모습으로 더 좋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면 베트남 분들이라든가? 예. 아니 저는 오늘 대표님하고 이렇게 촬영하게 되고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요. 저희가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도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한국어로 된 그 대표님의 책이라든지 다른 분의 책을 통해서 매일 아침에 30분씩 그리고 30분 그다음에 1시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 멤버들 중에 중학교를 나오지 못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꾸준함입니다. 조금씩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저희가 그래서 대표님 책 가지고 한국어로 된 내용도 보고 그다음에 번역하고 실천하고 이해가 안 되면 베트남어판으로 가지고 2개 언어로 된 책을 가지고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좀 해오니까 해와서 이제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 하루에 책 한 장만 읽어도 1년이면 365장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분이 어떤지 지금 저도 좀 다른 책을 번역하고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번역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습관을 우리가 만들면 모든 게 다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 베트남에서 온 주부들이지만 금융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꾸준하게만 조금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경제 독립할 수 있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네, 특히 아이들한테 부자들의 풍요로운 생각을 많이 좀 갖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건강한 몸이 있어서 너무 부자입니다. 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입니다. 나는 살집이 있어서 너무 부자입니다. 그런 생각을 자꾸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함께 경제 독립해서 한국을 멋진 다문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루엔을 본 지 몇 년이지만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열정이 있고 또 여태까지 그렇게 꾸준하게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아주 모범적인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기게 되면 대한민국이 또 한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또 루엔 씨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